우리가 항상 짊고 다니는 물건 중 하나는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은 작지만 소소한 재정적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지갑에는 우리가 일상의 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작은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갑에 충분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이면 우리의 재정적 운과 부를 끌어당기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승님께서는 이 작은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작은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댓글을 남기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성철 스승님께서 이 놀라운 에너지라는 요청을 받으시면 행운과 부를 끌어당기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열쇠가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받고 싶으신가요? 댓글을 남겨 성철 스승님과 함께 받아보세요. 곰곰이 돌이켜보면 우리네 구비치는 인생사도 그리고 늘 우리 곁을 머물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그 야속한 재물의 흐름마저도 이 깊고 오묘한 대자연의 이치와 단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똑같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금전이라는 귀한 기운이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또 가장 마지막까지 머물다 빠져나가는 그 작고도 소중한 재물의 집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매일같이 품에 지니고 다니는 지갑입니다. 평생을 맑고 청빈한 겹방사리로 일관하시며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번쩍이는 것들보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깊고 은밀한 곳에 정갈함,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맴도는 기운의 맑은 흐름을 그 무엇보다 참으로 중요하고 엄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그 깊고 서늘한 지혜의 가르침을 잠시 빌려 여러분께 조심스레 말씀을 올려보자면 우리가 매일 외투, 주머니나 nak은 가방 속에 툭하니 던져놓고 다니며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히 열고 닫는 바로 그 지갑의 것과 속상태가 훗날 우리 인생의 황혼기, 즉 말년의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결정짓는 아주 무섭고도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죽은 듯 보였던 만물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이 신령스러운 4월에 지갑 속에 오랫동안 묵혀둔 탁하고 퀴퀴한 기운을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방치해두거나 본인의 타고난 기운과 엇박자를 내는 상극의 색깔을 가진 지갑을 그저 손에 익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심코 고집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귀한 봄날 생명력이 가득한 옥토에 다 썩어 문드러진 쭉정이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갑의 색깔을 고르고 그 안을 다듬는 행위는 결코 가벼운 개인의 기호나 단순한 취향의 문제를 아득히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게 다가오는 재물과 운명을 대하는 나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한 마음가짐의 거울이며 머지않아 다가올 내 인생의 가을날 텅 빈 삶의 창고에 과연 얼마만큼의 따뜻한 복과 여유를 가득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참으로 두렵고도 신성한 번영의 법칙과 굳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이야기의 시간을 통해 지금 여러분의 손때 묻은 지갑 속에 혹시라도 다가올 귀한 말년의 대운을 가로막고 쫓아내는 흉하고 탁한 기운이 남았을래 똘리를 들고 숨어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찬찬히 그리고 세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귀중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얻어가시는 그 작은 깨달음의 씨앗 하나가 훗날 여러분의 황혼년 삶에
얼마나 크고 든든한 거목이 되어 따뜻한 위안의 그늘을 내어줄지 끝까지 마음의 귀를 열고 함께 해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 너머에서 저의 이 부족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수많은 분의 그 길고도 서글펐던 지나온 삶의 궤적을 가만히 두 눈을 감고 떠올려 봅니다. 참으로 모질고도 길고 험난한 고개들의 연속이었을 그 세월이었습니다. 캄캄한 새벽 아직 가족들이 깰까 보아 숨죽여 방문을 나서며 차가운 새벽 이슬을 온몸으로 맞고 일터로 발걸음을 옮기시던 날들, 그리고 달이 중천에 뜰 때까지 허리가 끊어질 듯 욱신거리는 고통을 참고 또 참으며 짐승처럼 일하셨던 그 수많은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실 것입니다. 거칠고 투박하게 마디가 굵어져 버린 당신의 손 거울을 볼 새도 없이 어느새 얼굴 깊숙이 강물처럼 패어버린 주름살이 훈장처럼 남겨지는 것도 모른 채 오직 내 곁에 잠든 내 가족, 내 가여운 자식 새끼 하나만큼은 남들 앞에 기죽지 않고 번듯하게 키워보겠다는 그 눈물겨운 일념 하나만으로 정말 억척스럽고 바보같이 살아오신 여러분의 지난 청춘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남들이 먹는 맛있는 음식 냄새에 침을 삼키면서도 천원 한 장 쓰는 것이 벌벌 떨려 꾹 참고 발길을 돌리신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쇼윈도에 걸린 곱고 따뜻한 옷 한 벌, 마음 편히 입어보지 못한 체계절이 바뀌어도 유행지난 낡은 겉옷 하나로 버티며 그저 자식들 쑥쑥 커가는 학비되고 훗날 남부럽지 않게 짝지어줄 결혼자금 한 푼이라도 더 보태주느라 당신의 뼈와 살을 깎아 평생을 온전히 재단에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피 끓던 청춘을 잿더미가 되도록 남김없이 다 바치고 나니 어느덧 야속한 세월은 훌쩍 흘러 거울 속 당신의 머리에는 차가운 하얀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비가 오려는지 밤마다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결리는 등 몸 여기저기에서는 제발 좀 쉬게 해달라는 고장난 신호가 비명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이제 조용하고 텅 빈 방 안에 홀로우드커니 앉아 남은 내 노후를 지탱해줄 통장 잔고와 자금을 이리저리 덧셈 뺄셈 하며 계산해보는 그 밤이면 갑자기 목이 메고 가슴 한 구석이 천길 낭떠러지로 덜컥 내려앉는 듯한 지독한 통증과 서러움을 뼈저리게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그렇게 악착같이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았건만 도대체 무슨 조화속인지 통장의 돈은 늘 가뭄에 눈바닥 갈라지듯 모자라기만 하고 마치 밑이 쩍하고 갈라져 버린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자꾸만 내 피 같은 돈이 어디론가 줄줄 새어나가고 많은 것 같은 텅 빈 허탈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주 깊고 고요한 밤 행여 영감이나 마누라가 깰까봐 한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잠자리에 누워 어두운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중에 내가 더 늙고 힘없어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행여나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천떡꾸러기처럼 무거운 짐 덩어리가 되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지독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도 참으로 많으실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서글픈 밤이면 차라리 하늘을 원망하다가도 결국에는 내가 도대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무슨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길래 내 노년이 이토록 처량하고 고달픈가 하며 죄 없는 스스로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탓하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남들은 주말이면 단풍놀이도 가고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해외여행도 다니며 그저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는 것만 같은데 어찌하여 내 인생만 이토록 겨울산처럼 춥고 팍팍한가 싶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몰래 소리 죽여 굵은 눈물을 훔치신 적도 셀 수 없이 많으셨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굽은 등과 젖은 어깨를 다독이며 참으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뼈저리게 겪고 계시는 그 노후에 대한 지독한 불안감과 숨이 턱턱 막히는 경제적인 막막함은 단연코 맹세하건대 결코 여러분이 남들보다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지혜가 부족해서 혹은 젊은 시절에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하늘이 내리는 천벌을 받고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땀 흘렸고 가장 성실하고 거룩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무거운 삶의 십자가를 묵묵히 견뎌오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다만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한 것은 여러분의 그토록 선하고 맑은 마음씨와 피땀 어린 노력과는 별개로 여러분의 주변을 감싸고 흘러야 할 풍요로운 재물의 기운이 아주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꽉 막힌 채 썩은 물처럼 고요단 한 발자국도 흐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무심코 곁에 두고 매일 만지던 아주 작은 물건 하나가 애써 모아둔 금전의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거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지독한 흉살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깊은 산소 공달샘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돌덩이에 막혀 있을 때 그 거대한 바위를 다 부술 필요 없이 막힌 수로의 낙엽과 흙더미를 치워 아주 좁은 물길만 살짝 터주기만 해도 곧바로 맑고 시원한 물이 콜콜 쏟아져 내려와 바짝 메말랐던 아랫마을 논밭에 다시 푸른 생명이 피어나듯 지금 여러분의 곁에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버린 재물의 답답한 흐름도 일상 속에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의 물꼬를 터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전처럼 맑고 풍요롭게 그리고 시원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야속한 세월을 원망하고 쓸데없이 스스로를 자학하며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무겁고 슬픈 마음의 짐은 이제 그만 바닥에 툭 하고 내려놓으셔도 참으로 괜찮습니다. 아,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었구나, 길만 몰랐을 뿐이구나 하는 참으로 편안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제가 천천히 풀어놓을 내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의 지혜에 여러분의 소중한 길을 가만히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박히 돌듯 살아가는 팍팍한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 내게 머무는 재물의 흐름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장 직접적이고 정직하게 비추어주는 아주 무서운 거울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지갑입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풍수를 공부하는 많은 성현께서는 지갑을 가리켜 단순히 돈을 담는 주머니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돈이라는 에너지가 머물고 잠을 자며 편안하게 쉬는 본가, 즉 돈의 집이라고 누누이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치가 참으로 간절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고달프게 일하고 퇴근한 뒤 쓰레기가 나뒹구는 더러운 방이 아니라 따뜻하게 보일러가 켜진 아늑하고 티 없이 깨끗한 집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정식화하는 마음이 간절하듯 돈이라는 살아있는 기운 역시 자신을 귀한 대접으로 여겨주고 구겨짐 없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깨끗하고 정갈한 머물 수 있도록 마련된, 스스로 찾아 흘러가서 오래오래 뿌리를 내리려는 본능적인 성질을 뼛속 깊이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나 가방에서 꺼낸 지갑의 색깔이 눈이 시리도록 너무 붉은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곰곰이 짚어보아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이치에서 붉은색이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맹렬한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불은 생명력을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 태워버리는 아주 파괴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기에 모처럼 귀한 돈이 여러분의 지갑 안으로 굴려 들어오더라도 그 불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재물을 순식간에 시커먼 재로 만들어 공중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지게 해버리는 참으로 무서운 성질이 있습니다. 내가 과소비를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돈이 모일 틈조차 주지 않고 느닷없이 집안에 세탁기가 고장 나거나 보일러가 터져서 예상치 못한 생돈이 쑥쑥 빠져나가고 멀쩡하다더니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로 목돈이 나가는 등 자꾸만 허망하게 돈이 물새듯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내 지갑의 색깔이 이처럼 재물을 집어삼키는 불의 흉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장 먼저 의심하고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와 반대로 지갑의 겉면에 호랑이나 표범무늬처럼 무늬가 너무 복잡하고 어지럽거나 눈이 핑핑 돌 정도로 화려한 패턴이 새겨진 지갑 역시 재물에 차분한 기운을 몹시 상만하고 불안하게 흩어놓아서 돈이 여러분 곁에 진득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이리저리 부유하며 남의 주머니로 떠들게 만드는 아주 나쁜 터전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갑의 색깔이나 무늬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갑을 다루는 물리적인 상태 그 자체입니다. 지금 당장 제 목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지갑을 조심스럽게 한번 열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갑의 지폐, 칸이나 카드칸 사이사이에 벌써 몇 달 전에 동네 마트에서 두부나 콩나물을 사고 아무렇게나 받아 쑤셔 넣은 시커멓게 글씨가 번진 구겨진 영수증들이 숨을 쉴 틈조차 없이 빽빽하게 꽂혀 숨통을 조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미 날짜가 훌쩍 지나버려 쓰지도 못하는 빵집 쿠폰이나 낡은 적립카드, 대체 언제 누구를 만나서 받았는지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낯선 식당이나 대리운전 명함들이 지갑 칸칸이 배가 터질 듯 가득 차 비좁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가장 귀한 손님인 돈이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숨을 쉬며 쉴 수 있는 소중한 안방 한가운데를 치우지도 않은 더러운 쓰레기 더미와 잡동사니로 산더미처럼 채워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치입니다. 바람이 통하지 않고 탁하고 퀴퀴한 묵은 기운이 가득 들어찬 집에는 결코 새롭고 맑고 신선한 좋은 기운이 문을 열고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여러분의 지갑 겉면의 모서리가 이미 오래전에 심하게 달아해져서 너덜너덜해져 있거나 가죽이 벗겨지고 꿰매놓은 실밥이 보기 흉하게 뜯어져 입을 벌리고 있는 채로 그저 돈 아깝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방치하고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나의 금쪽 같은 재물창고의 벽이 서서히 금이 가고 허물어져 내리고 있음을 세상에 대놓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독한 가난의 검은 에너지는 빛나고 튼튼한 곳으로는 감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죽이 낡고 방치되어 벌어진 미세한 틈새를 귀신같이 파고들어 또아리를 틀고 서서히 아주 천천히
우리의 삶 전체를 가난의 수렁으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의 체온과 손때가 묻고 눈길이 닿는 지갑을 마치 병들어 다 죽어가는 노인처럼 낡고 해진 채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곧 다가올 스스로의 귀하고 소중한 말년의 대운을 악을 속에 집어던지고 방치하는 것과 추워도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제발 이것을 동네 노인정에서 흘려듣는 그저 가벼운 미신이나 근거 없는 얄팍한 속설로 치부하고 넘기지 마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내 곁에 늘 머무는 가장 가까운 물건을 내가 매일 어떻게 대하고 살피느냐가 곧 내가 세상을 대하고 돈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이며, 그 보이지 않는 태도가 겹겹이 쌓여 결국 내 삶에 거대한 운명을 빚어내는 가장 정직하고 무서운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가슴 깊이, 아주 뼛속 깊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람에 날리는 깃털처럼 속절없이 흩어지고 새어나가는 나의 가여운 재물운을 도망가지 못하게 단단하게 동여매어 다가오는 이 가을날 내 삶의 마당에 황금빛 풍요로운 벼이삭의 수확을 가득 거두어 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굿이라도 해야 하나, 비싼 부적이라도 써야 하나,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거창한 의식을 치르거나 남의 눈치를 보며 생돈을 무리하게 들여야 하는 일은 단 하나도, 정말 단 하나도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소한 일상의 변화 한 줄만으로도 마치 기적처럼 견고하게 닫혀있던 운명의 두꺼운 물길은 서서히 그 방향을 기분 좋게 들기 시작하는 법입니다. 우선 만약 큰맘 먹고 지갑을 새로 하나 장만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갑의 색깔을 선택하실 때 제발 유행에 휩쓸리지 마시고 가장 자연의 기운 그 중에서도 고요하고 차분한 색상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말년 복을 위해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색상은 다름 아닌 아주 깊고 너른 땅의 기운을 그대로 품고 있는 짙은 갈색이나 묵직한 흑색 계열의 지갑입니다. 이 세상의 흙과 땅은 모든 생명의 여린 뿌리를 단단하게 감싸 안아주고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무사히 열매 맺도록 묵묵히 생명을 키워내는 가장 듬직하고 자비로운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짙은 갈색의 지갑은 여러분의 품으로 한번 들어온 피 같은 재물이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 지갑 안에서 아주 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조용히 도와주며 쓸데없는 충동구매, 나 낭비를 한불 철벽처럼 막아주고 여러분의 귀한 자산이 마치 한 푼 두 푼 쌓이는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지켜주는 아주 훌륭하고 듬직한 금고터전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갈색 말고도 고개를 숙인 가을날에 풍성하고 눈부신 들판을 연상케 하는 아주 부드러운 노란색이나 따뜻한 황금빛이 은은하게 도는 색상의 지갑 역시 참으로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 색상들은 밖에서 떠도는 좋은 재물을 자석처럼 강하게 끌어당기고 주인의 마음속에 늘 긍정적이고 밝은 활력을 화수분처럼 불어넣어주는 참으로 복되고 좋은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장 생활비도 빠듯하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 제 이야기를 듣고 굳이 빚을 내거나 생활비를 줄여가며 무리해서 비싼 새 지갑을 덜컥 사러 가실 필요는 정말이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애지중지 가지고 계신 그 낡은 지갑을 그저 귀하게 대접하고 정성스럽게 쓸고 닦아 다듬는 그 정성 하나만으로도 그 안에 웅크리고 있던 탁한 기운을 맑은 물로 씻어내듯 충분히 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 당장하니 영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의 지갑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속에 쌓여있는 그 모든 불필요한 지난 영수증과 쓸데없는 메모지 유통기한 지난 잡동사니들을 남김없이 밖으로 꺼내어 먼지를 털어내듯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훌쩍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지갑 속에 마구 구겨져 숨 막혀하는 1,000원짜리 지폐나 5,000원짜리 지폐가 단 한 장이라도 눈에 띈다면 거칠어진 여러분의 두 손바닥으로 그 구겨진 주름을 다리미로 다리듯 아주 부드럽고 정성스럽게 펴서 지폐에 새겨진 훌륭한 인물상의 얼굴 방향이 위아래 뒤집히지 않고 모두 가지런히 한 곳을 바라보도록 예쁘게 정돈해 주십시오. 그리고 쇠의 차갑고 무거운 기운을 가진 동병과 나무와 종이의 따뜻한 기운을 가진 지폐가 한 칸에서 무질서하게 뒤섞여 서로 쨍그랑거리며 부딪히고 상처내지 않도록 동전은 아예 작은 주머니에 따로 보관하시거나 지갑의 동전 전용 칸에만 단정하게 분리하여 각자의 방을 내어주는 것이 재물풍수의 아주 중요한 기본입니다. 비록 내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이 남들처럼 수표다발이 아니라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단 한 장일지라도 마치 먼 길을 찾아온 아주 귀하고 높은 손님을 잘 닦인 안방 아랫목으로 모시듯 깍듯하고 정성껏 지갑의 가장 깊은 곳에 모셔두는 그 작고도 겸손한 몸짓 하나, 바로 그 행동 하나가 수십 년 동안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던 그 지독한 빈곤과 궁핍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숭고한 첫걸음이 됩니다. 내 낡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푼돈의 무게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엎드려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이 거대한 우주와 자연의 신은 미소 지으며 더 큰 폭포수 같은 풍요와 감당할 수 없는 눈부신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내려 주는 것이 바로 변함없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소한 혼자만의 실천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새 단단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여러분의 굳은 마음의 창이 활짝 열리고 외부의 도움 없이도 내 몸에서 스스로 빛이 나며 서서히 기분 좋은 재운이 나비처럼 날아와 깃드는 맑고 향기로운 에너지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 이토록 지갑을 대하는 태도와 보이지 않는 마음가짐의 정돈을 그 어떤 비싼 부적보다 강하게 부르짖으며 강조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며 이러한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실천 하나가 실제로 칠흑 같은 암흑 속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한 가여운 사람의 인생을 극적으로 건져 올려 새 생명을 부여한 참으로 생생하고 가슴 떨리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계에서 이름 석자만 조용히 말씀드려도 아실 법한 모진 세월을 견뎌내신 어느 한 60대 보살님의 참으로 눈물겹고 뭉클한 사연 하나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조용히 차 한잔 나누듯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평생을 바쳐 일곱 남편분의 큰 공장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고 쓰러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살고 있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전 재산을 고스 단 잃은 채 늙은 몸을 이끌고 차가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참혹한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매일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억울한 화병이 겹쳐 건강마저 크게 상하고 말았고 밤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하루하루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조차 칼을 삼키는 것처럼 끔찍하게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하여 삶에 끈을 놓아버릴까 하는 나쁜 생각마저 지금 무작정 산길을 헤매다 우연히 발길이 닿은 아주 작고 퇴락한 암자에서 땀감을 패던 눈빛 맑은 모순과 은손을 녹이며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기부한 신세 한탄을 하염없이 쏟아내던 중 조용히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모스님께서 문득 보살님이 바닥에 던져둔 낡아빠진 지갑을 물끄러미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 지갑은 보살님이 아주 오래전 돈이 제법 돌던 시절에 유행을 쫓아 비싸게 주고 샀던 시뻘건 핏빛 색상의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맞아 모서리는 온통 까맣게 달아빠지고 가죽은 뱀 허물처럼 벗겨진 데다 지갑 안에는 온갖 빚쟁이들의 독촉장 쪼가리와 빗발에서 글씨도 안 보이는 마트 영수증들 그리고 언제도 모를 구겨질 대로 구겨진 10,000원짜리 두어 장이 마치 숨이 막혀 죽어가는 벌레처럼 형편없이게 뭉쳐져 보는 이의 숨통을 다 막히게 할 지경이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시던 스님께서는 보살님의 손을 꼭 잡으며 참으로 낮고 다정하지만 벼락같이 엄한 목소리로 조용히 타일리셨습니다. 보살님 곁에 들어오려는 맑은 재물마저 그 맹렬한 불기운으로 다 태워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가난에 애군을 불러들이는 그 흉측하게 붉고 낡아빠진 지갑부터 지금 당장 아궁이 불 속에 미련 없이 던져버리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날 해 질년 산을 내려와 텅 빈 냉방집으로 돌아온 보살님은 홀린 듯 스님의 말씀대로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낫고 붉은 지갑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가차없이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집안 구석구석의 짐짝들을 뒤져 아들이 공대 가기 전 예전에 쓰다가 버려두고 감비록 상표도 없는 낡은 것이지만 때가 묻지 않고 깨끗한 짙고 차분한 갈색 지갑 하나를 기적처럼 찾아내셨습니다. 보살님은 부엌으로 가 맑은 물을 떠와서 깨끗한 수건을 적신 뒤 그 갈색 지갑의 구석구석을 마치 부처님 불상을 닦아내듯 정성스레 밤이 늦도록 닦고 또 닦았습니다. 비록 그 새로운 갈색 지갑 안을 채워줄 돈이라고는 주머니를 다 털어나온 꼬깃꼬깃한 단돈 1,000원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지만 보살님은 다리미질을 하듯 손바닥으로 그 지폐에 구겨진 모서리를 한참 동안 조심스레 펴서 지폐 속 인물의 위아래 방향을 가지런히 맞춘 다음 지갑 속 가장 깊고 안전한 칸에 아주 소중하고 경건하게 모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지갑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열어보며 비록 남들 보기엔 코웃음 칠 적은 돈일지라도 험한 세상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와주어 참으로 눈물나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속으로 수십 번씩 되뇌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스스로 생각해도 참 부질없는 짓 같고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컸지만 그렇게 나에게 남은 작은 돈의 존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대하는 습관을 하루 이틀 지니기 시작하자 정말 마법처럼 놀라운 변화가 그녀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늘 억울하고 원통해서 피가 거꾸로 솟기만 했던 지옥 같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안과 위로가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슴 속에 도끼가 빠져나가고 마음이 평온해지니 툭 치면 싸울 듯 날이 서 있던 험악한 얼굴의 주름이 부드럽게 펴지고 입가에 잃어버렸던 온화한 미소가 거짓말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우연히 채소를 사러 나간 동네 시장 어귀에서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옛 지인을 마주치게 되었고, 보살님의 한결 편안해진 인상과 특유의 성실함을 높이 산 지인의 간곡한 권유로 시장 통의 작은 국밥집 식당에 참모로 들어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살님은 예전에 그 억척스럽고 불평 많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온화한 부처님 같은 미소를 지어준 덕분에 팔이 날리던 그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하루가 다르게 날로 번창하였고, 식당 주인은 고마움의 표시로 보살님께 매달 뜻밖의 넉넉하고 두툼한 보너스 봉투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수십억 원의 일확천금이 벼락처럼 쏟아진 허황된 기적은 아니었으나, 평생을 가도 못 갚을 것 같던 얽히고 설켰던 빚 문제도 보살님의 변한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죽을 병에 걸린 것 같던 무너진 건강과 긍정적인 삶의 의지를 눈부시게 되찾게 되었습니다. 단지 낡은 지갑 하나를 내다버리고 주변을 정돈한 뒤 나에게 다가오는 돈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대하는 그 작은 태도를 바꿨을 뿐인데, 끝없는 천길,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떨고 있던 그녀의 불쌍한 인생이 캄캄한 어둠을 뚫고 다시금 눈부시고 찬란한 가을빛 풍요로움으로 곱게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뭉클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부활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저 감동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새기고 깨달아야 할 훨씬 더 무섭고도 중요한 진실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풍수지리에 좋다는 비싼 색깔의 지갑을 가슴에 품고 매일 아침 지폐를 다림질하며 정성스럽게 돈을 모시는 신용을 한다 한들,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에 보이지 않게 숨겨진 또 다른 형태의 두 개의 지갑이 밑 빠진 독처럼 크게 구멍 나 있다면, 겉으로 하는 그 모든 수고로운 노력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망한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뼈아픈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반드시 사수해야 할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지갑은 바로 우리 얼굴에 달린 붉은 입술, 즉 입의 지갑입니다. 오늘 하루 눈을 떠서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무심코 혹은 습관처럼 허공에 내뱉은 말들을 가만히 되짚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틈만 나면 입버릇처럼 아이고 나는 앞길이 막막해서 어찌 사노, 올해는 이상하게 돈줄이 훌쩍 다 말라버렸네, 혹은 아이고 온몸이 쑤셔서 하루하루 눈 뜨는 게 고통의 연속이다, 차라리 죽겠다 라고 땅이 꺼져라 불평과 한숨을 늘어놓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우리 인간이 내뱉는 말에는 그 자체로 스스로 살아서 꿈틀거리며 움직이는 몹시도 강력하고 영험한 혼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허공에 내뱉은 그 부정적이고 가난에 찌든 말들은 그저 바람결에 잠시 흩어지고 많은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결국 나의 두 귀를 통해 내 영혼과 뇌리에 가장 깊숙이 무서운 독침처럼 박히고 결국 내 삶의 맑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조리 갉아먹는 무시무시한 스스로의 저주가 되어 피눈물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매일 내 입을 쩍쩍 벌려 가난과 죽음과 불행을 노래하는데 아무리 전생에 쌓은 덕이 많아 좋은 일과 든든한 재물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가다가도 그 지독한 가난의 타령 소리에 기겁하며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기 마련인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재물이 쑥쑥 새어나가는 그 부정적인 입의 지갑을 짚어채우듯 꽉 닫고 대신 바로 그 자리에 오늘도
무사함에 대한 감사와 내일의 희망을 담은 둥글고 따뜻한 단어들을 채워 넣어야만 비로소 도망갔던 진짜 재물운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다리 뻗고 먹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우리 삶에 생겨나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하고 보수해야 할 것은 바로 거미줄처럼 얽힌 사람 사이에 끈 관계의 지갑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발이 넓은 것이 최고인 줄 알았지만 나이가 1살, 2살 들고 머리에 희끗한 서리가 내릴수록 인간관계라는 것은 쓸데없이 넓히고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 것보다 내 남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지혜의 가위로 쳐낼 것은 쳐내며 좁히고 단정하게 다듬는 것이 10배, 100배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으면서 만날 때마다 그저 남의 험담이나 일삼고 내 귀한 감정을 자기 화풀이용 쓰레기통처럼 함부로 취급하는 무례한 사람, 혹은 수십 년 묵은 오랜 고향정이나 학교 동창이라는 얄팍한 핑계 하나로 툭하면 무리한 금전적 보증이나 돈 요구를 뻔뻔하게 해오며 조용하고 평안하게 흘러가는 나의 평범한 노후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리는 질긴 악연들,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의 금쪽 같은 맑고 귀한 에너지를 절대 속절없이 빼앗기거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내 정신을 병들게 하는 독초 같은 인연을 단호하지만 얼굴 붉히지 않고 부드럽게 내 삶의 테두리 밖으로 끊어내는 것은 결코 여러분이 정의 없는 매정하고 모진 사람이어서 하는 나쁜 행동이 아니며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서 벌을 받을 업보를 짓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이 거친 세상으로부터 얼마 남지 않은 귀한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내 안에 간신히 모아둔 따뜻하고 선한 재물의 기운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구멍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갑옷을 입히는 참으로 거룩하고 정당한 방어막을 치는 일일 뿐입니다. 비싼 소가죽 지갑을 품에 안고 겉모습을 가꾸는 것만큼이나 나의 입에 지갑을 향기로운 긍정의 언어로 가득 채우고 관계의 지갑에서 피가 줄줄 새어나가는 썩은 구멍난 곳을 단단히 꿰매어 막는 일, 그것이야말로 다가오는 험난한 말년에 춥고 배고픈 바람으로부터 나의 귀한 재물과 평안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가장 견고하고 강철 같은 튼튼한 자물쇠가 되어줄 것임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평생을 가사한벌과 바로 하나로 맑게 살다 가신 성철 스님을 비롯하여 깨달음의 산봉 위에 오르신 수많은 불교계의 선지식들께서 평생에 피나는 수행을 바쳐 구보 우리 중생들에게 눈물로 가르쳐 주신 그 깊은 깨달음의 마지막 정점은 억만장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결국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평화로 고요히 귀결됩니다. 우리는 불교의 경전에서 그토록 목이 쉬어라 강조하는 무소유라는 단어의 진짜 숨겨진 참된 의미를 오늘 이 맑은 봄날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굳은 가슴 속에 깊고 푸르게 새겨보아야만 합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산속에 들어가 내 손에 단동이런 한 푼도 쥐지 않고 입을 옷도 없이 남들이 주는 밥이나 구걸하며 모든 것을 다 팽개친 채 지독하게 가난하고 궁핍하게만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무소유라는 것은 비록 내가 남부럽지 않은 재물과 통장 잔고를 쥐고 있을지라도 그 돈의 노예가 되어 내 마음을 온통 빼앗긴 채 벌벌 떨며 소의 콧뚜레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되어 돈을 다스리는 당당하고 티 없이 맑은 큰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두툼한 지갑 속에 아무리 많은 5만 원권 지폐가 다발로 넘쳐 흐른다 한들 늘 남의 더 큰 아파트와
남의 더 좋은 자동차를 힐끔거리며 비교하고 스스로 더 가지지 못해 밤잠을 설치며 안다라는 그 지독한 탐욕의 마음을 앓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펄펄 끓어오르는 생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지금 당장 내 주머니 속 nak은 지갑이 종이장처럼 비록 얇고 손에 가진 재산이 턱없이 적을지라도 오늘 하루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두 다리로 무사히 눈을 뜨고 맑고 시원한 아침 공기를 내 가슴 가득 들이마실 수 있다는 그 평범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 손 모아 눈물 흘리며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저 하늘 아래 세상을 다 거머쥔 가장 크고 위대한 진짜 부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는 내 수중에 남에게 쥐어줄 돈 한 푼조차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굳이 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의 아름다운 보시, 이른바 무제칠신의 위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이웃을 향해 건네는 찡그림 없는 따뜻하고 온화한 눈빛 한번, 식당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종업원에게 건네는 참으로 고맙다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 혹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낯선 노인의 짐을 잠시 스치듯 들어주는 그 대가 없는 작은 수고로움, 돈이 들지 않는 이 모든 따뜻한 행위들이야말로 살벌하고 메마른 이 각박한 세상에 거친 땅 위에 여러분이 스스로 꾹꾹 눌러 심는 참으로 거룩하고 영험한 복의 씨앗들입니다. 내가 가진 아주 작은 선한 기운을 바라는 데가 전혀 없이 타인과 맑은 마음으로 조용히 나눌 때 이 깊고 신비로운 우주의 기운은 여러분의 절대 공책에서 지우지 않고 기억했다가 다가오는 인생의 가을날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하고 황금빛 찬란한 기적의 수확으로 반드시 되돌려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겉보기에 번지를 하고 좋은 메이커 지갑을 품는 얄팍한 단계를 아득히 넘어서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남에게 작은 미소라도 따뜻한 넓은 마음의 지갑을 여러분의 가슴정 중앙에 품고 지니는 것, 참으로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번영을 부르는 신성한 법칙이자 훗날 들이닥칠 그 어떤 모든 삶의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는 가장 굳건하고 평안한 말년의 거대한 복을 스스로 완성해 나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길고 긴 시간 동안 저의 이 부족하고 두서없는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신 수많은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 호수에 오늘 저의 진심이 아주 작은 파문과 울림 하나라도 가만히 남기고 갈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으로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자 영광이겠습니다. 이제 화면의 영상이 모두 끝나고 나면 오늘 밤 홀로 조용히 텔레비전을 끄고 방 한구석에 고요히 앉아 지난 수십 년의 험난한 세월 동안 묵묵히 여러분과 인생의 고락을 말없이 함께 견뎌온 여러분의 손때 묻은 지갑을 방바닥에 한번 조심스레 꺼내어 펼쳐보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혹시 묻어있을지 모를 그간의 묵은 슬픔의 먼지를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살 털어내고 무심코 고개 넣었던 지폐들을 하나하나 다림이 다리듯 정성껏 반듯하게 펴주며 그동안 모진 세상에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어 참으로 고맙고 미안했다는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속삭임 한마디를 지갑을 향해 건네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웃을지 모르나 그 아무도 모르는 진실한 작은 실천 하나가 수십 년간 겹겹이 엉켜
단단히 얼어붙어 있던 여러분의 꽉 막힌 재물운을 따스한 봄물 녹이듯 아주 부드럽고 시원하게 녹여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극적인 첫걸음이 되어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봄에 정성스레 씨앗을 뿌린 자만이 가을의 풍성함을 누릴 자격이 있듯 다가오는 여러분의 가을 그리고 머지않아 맞이하실 여러분의 눈부신 노년의 말년은 지나온 그 어떤 고통스러웠던 젊은 시절의 시간보다 훨씬 더 눈부시게 평온하고 찬란하게 붉은 노을처럼 빛날 것이라 저는 두 손 모아 아주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귀한 삶에 더 이상 돈 때문에 굽신거리고 사람으로 인해 가슴 치며 피눈물 흘리는 억울한 근심은 씻은 듯이 영원히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5월의 햇살 같은 다정한 풍요로움과 잔잔한 평화만이 여러분의 집안 곳곳에 가득 넘쳐나시기를 이 시간 두 손을 모아 부처님 전에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일어난 이 작은 긍정의 변화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세상 밖으로 선언하는 것은 우주를 울리는 그 자체로 엄청난 마법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훌륭한 의식입니다. 이 귀한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을 남기는 빈 공간에 나의 가을은 풍요롭습니다 라고 소리내어 꼭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속눈썹 치고 적어본 여러분의 그 강렬한 긍정의 다짐 한 줄이 단단한 씨앗이 되어 훗날 여러분의 마당에 반드시 크고 주렁주렁한 황금빛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늘 마음이 쓰이는 곁에 계신 소중한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조용히 클릭하여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데가 없이 베푼 그 선하고 따뜻한 나눔의 맑은 에너지가 결국 세상을 크게 한 바퀴 돌고 돌아 더 큰 이자가 붙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욱 기름지고 배부르게 채워주는 아름다운 기적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늘 어디에 계시든 끼니 거르지 마시고 건강하시옵고 오늘 하루도 자비로우신 부처님의 따뜻한 위안과 깊은 평안이 여러분이 머무시는 집안 구석구석마다 봄눈처럼 가득 내리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